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문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네. 예, 임 변호사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LH 투기 사태, 네. 정권이 아마 이런데 걸려가지고 이렇게 거센 역풍이 불어서 네.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네. 두 번의 부동산 폭등 때문에 네네. 국민의 민심을 상실해서 네.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망해갔는데 문 정권도 정신 안 차리면 네. 그리 될 거라고 제가 그 방송 누누이 많이 했지 말씀하셨죠. 않습니까? 근데 딱 또 유사한 네. 부동산 문제에 걸려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정권은 뭐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내려온 네. 이러지만은 국민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네. 뭐 특검을 하니 또 무슨 전수조사를 하니 나름대로 김은 빼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네, 네. 물타기도 하고 뭐 LCT도 걸고 오세훈이 뭐 셀프 보상도 걸고 이러는데 안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 노무현 때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 노무현은 뭐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뭐 아예 막 대규모로 완전히 그냥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으켜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나쁜 거긴 하지만 그런 이제 부동산의 어떤 이득들이 그나마 좀 골고루 좀 돌아가는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예. 때는 근데 뭐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사실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뭐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한 상황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개발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억제함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어찌 보면 노무현 때보다 양극화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그 충격이 더 컸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부 개발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LH를 비롯한 이 관련자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공무원이 여기에 이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많은 분노를 좀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사실상으로 부동산 폭등 국면 네. 작년 4월 총선까지만 해도 네. 별로 분노가 없었죠. 집중이 안 됐어요. 네. 폭등까지는 뭐 재미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인내를 좀 했는데 그런데 폭등의 결과로서 대책이 나오고 이사 대책이 이사 대책이 신도시로 나왔는데 그 신도시의 땅들이 그 신도시 개발을 담당해야 될 주택 공급을 담당해야 될 LH에서 다 해먹었다 하는 부분 또 거기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등장하고 권력의 부스러기들이 다 거기에 손을 댔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개발 지역에 다 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논의의 주제가 불법 이익 환수인데 네. 엊그제 보면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면 친일파도 아닌데 소급해서 불법 이익을 환수하거나 뭐 징벌적 보상을 때리거나 하는 거는 반드시 헌법에 불합치되어 위헌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막 이야기를 많이 했더만요. 네. 참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헌법을 신경 써가면서 법을 만들었는지 참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네요. 그래 저도요. 뭡니까 검찰을 없애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비판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거는 그러면 헌법에 합치 안 됩니까? 당연히 합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LH 직원을 법을 만들어서 이미 투기한 거를 소급해서 처벌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도 땅의 보상은 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행 법으로 법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로 땅을 사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정보를 취득해서 땅을 산 그 자체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해상충이나 그렇습니다. 손해운이나 뭐 달라요? 그렇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운이 왜 재판하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게 불법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당 이익을 봤으면 불법 행위로 공직자가 불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봤으면 그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범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한된 경우지만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지금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좀 약간 법상 좀 허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부패방지법 위반, 경찰에서는 지금 부패방지법 위반, 공공주택 뭐 특별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법에 좀 미비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직원들 상당수가 대상지 선정 업무가 아닌 이제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이제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공후한데 뭐 이런 부분도 어떤 해석에 좀 여지를 좀 두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뒷팀으로 들었다. 그렇습니다. 뭐 정보를 공유했다. 그렇습니다. 뭐 사이트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다. 예. 술 먹다가 그렇습니다. 찔러줬다. 네. 뭐 이런 경우를 해서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이익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 담당하는 사람과 그 이득을 본 사람의 어떤 그런 관련성들을 밀도 있게 추적해서 수사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 거래한 경우에 이게 적발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도 조금 최근에 그 증권거래법 그 미공개 정보를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그 상장사가 전달해주고 그 애널리스트는 또 그 해당 이제 그 뭐 펀드 관계자 이런 곳에 그 정보를 전달해줘서 주식 거래를 한 행위를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해서 처벌이 되었고 그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유추해서 보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엊그제 보면 주가 조작, 네, 주가 조작은 정보가 있어야 조작을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럼 주가 조작을 한 수익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몰수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든다고 지금 해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악질인데 네. 뭐 때문에 그렇게들 뭐 위헌을 따지고 그렇게 자빠졌느냐 좀 웃기고 있다고 보네요. 네, 하여튼 좀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가 법률신문 이제 그 3월 15일자 법률신문을 제가 좀 내용을 인용해 보면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법조계 전체도 좀 경각심이 없이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봤던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따르면 2019년 기준에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의 41.7%인 38건만이 기소가 되었고 이 중에 구속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의 140건 중에 38.5%만이 54건만이 기소가 되었고 그러니까 징역형 이상을 구형해달라는 908 사건은 4건,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실은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공공의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사익을 위해서 이제 활용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전에 수사나 처벌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 부분만큼은 이런 부분만큼은 뭐 검찰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이 자기 하는 업무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막대한 이익을 보는데 또 LH 종사 직원들이 뭐 LH 분양 아파트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처벌 조항이 미약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엘리트 기득권들이 저것끼리 헤쳐먹는 부분에는 적당히 다 이렇게 솜방망이로 빠져나가도록 했던 것이 이번에 법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드러났다고. 도둑질에 먹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이제 이런 처벌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개정되었고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쨌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지만 그나마 좀 이런 국가가 이런 증권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좀 대처하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뭐 문제가 돼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 이런 처벌법 급이라던가 규제 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허점들이 많아서 사실상 좀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역시 변창흠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에도 뭐 LH를 비롯한 이제 개발을 뭐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그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지만 특히 이제 변창흠 같이 아예 대놓고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이런 부당한 이익들을 이제 취득했던 사람이 사장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산하 기관 뭐 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는 뭔가 완전히 본물이 터졌던 상황들이 지금 오늘의 어떤 아주 끔찍한 사태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독재로서 막 들어먹거나 중국처럼 북한처럼 아니면 뭐 족벌 체제로 막 들어먹거나 이제 한국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번에 LH라는 부분에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세밀하게 보니까 뭐 LH의 본부장급이나 사장급이나 부사장급이나 이런 사람이 해먹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해먹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LH 직원뿐만 아니라 그 용인에 보면 이번에 그 SK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 주민들이 뒤졌더만요. 그 수십 건이 나왔다네. 근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포착을 잘했더만요. 경기도청에 딱 도청에 과장하던 놈이 그 땅을 사가 1억
은행 3억 합쳐서 5억으로 25억 만들고는 네. 꽃 벗었다는 거예요. 네. 뭐 투자의 쥐과 네. 그러고는 컨설팅하고 다닌다잖아요. 네. 경계 앞에 살아. 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니까 팔고 산 거를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수십 명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는 뭐 도청, 시청, 심지어 뭐 시개발공사, 도개발공사, LH, 뭐 구의원, 시의원 다양하게 지금 있는 걸로 의심된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요거 관련해서 이제 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뭐 이거저거 다 뒤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주 폭등한 지역에 그 중에 또 요지만 몇 군데만 딱 집어서 부동산 거래가 특히 많았던 그런 내용만 확인하고 그 자금만 추적해도 이러한 여기에 가담한 이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저도 100%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 경기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컨설팅이라는 것도 뒤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본인 스스로 이제 밝혀진 게 20억 가량의 이제 이득 얻었다는 건데 뭐 제 느낌으로는 그 20억 이득을 받아서 내가 이제 공무원 그만하고 이제 뭐 나가서 뭐 사적인 어떤 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일은 거의 없고 본인이 20억을 챙겨 먹었을 때는 아마 이러저러하게 뭐 이런 것들을 중개하거나 해가지고서 이득을 보게 한 사람들이 아마 무수히 많을 것이고 결국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이런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이전에 자기가 편의를 봐주었던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그 컨설팅 요 면목으로 그 대가를 사후에 수령하는 사후뇌물을 받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예. 부산에도 저 센텀시티 할 때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고위공무원으로 그 센텀시티 건설 개발을 총지휘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센텀시티에 들어갔던 제일 큰 건설회사 거기에 관련되는 그룹의 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뒤에. 그게 사후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경찰이 하게 되려는지 뭐 누가 하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해당된 문제된 공무는 컨설팅 내역, 컨설팅 거래만 뒤져도 정말 이게 엄청난 범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하여튼 MB 때 부산 여검사 벤츠 수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딱 그 사건이 들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의 헌을 포함한 권력의 핵심들 및 권력의 엘리트들이 워낙 뭐 돈을 받아 처먹으니까 이제는 결국에 부산에 있는 저 판검사까지도 사건 관련 일로부터 벤츠까지 얻어먹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그 무용함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공직은 투기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공직을 해야 된다. 이 선택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하다가 월급 적고 일이 힘들고 돈도 못 벌어서 그만두고 나갔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공직에 있으면서 미국도 부패가 있겠지만은 노골적으로 저런 토지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미국에는 적어도 없다고 보고 또 그런 범죄는 크게 취급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자는 굶으면 안 죽으니까 임기 동안에 토지 취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선언한 사람만 임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타당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군 광역 기초의원들 또 각종 그 LH 공사 같은 아니면 또 각종 감사기관 또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 아예 이 부동산이나 이런 금전적인 이익을 딴 데서 취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공직 임명을 하고 중간에 취한 것이 나타나면 정보를 얻었든 얻지 않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수사에 돌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지금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백지시장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주식만 백지시장 하는 법이 전 어디 있냐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임용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임용 전에 자신이 주거용 뭐 부동산 외에 다른 뭐 어떤 용도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그냥 뭐 백지신탁 형식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뭐 공직의 임용 조건을 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거기 자기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공직을 옮겼을 때 옮기게 될 때는 옮긴 사유를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이 부동산 취득은 일체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걸 속여서 적발됐다 하면 사법 처리를 하고 몰수하는 이런 부분의 대가로 그 공직에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정보를 아는 공무원은 하나가 있지만, 나도 옛날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본의 아니게 그 맡아가지고 일 처리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시나 뭐 이런 구청, 네. 군청 뭐 이런 데다가 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자, 산업진흥 뭐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왔다 갔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면 거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나는 그 근처에 땅을 사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여기가 개발돼, 일정이 어떻게 돼, 그러면 핵심 지역은 어디야, 여기가 길목이야, 그 앞에 땅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지가 그래 해놓고 또 지 주변에 찔러줄 수도 있고, 또 지 친한 공무원한테 찔러줄 수도 있고, 친척한테 찔러줄 수도 있고, 사실 그 입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뭐 세종시에도 도면이 돌아다녔고, 저기 용인 클러스터도 도면을 보고 했고, 도면이 곳곳에 다 돌아다니고 심지어 스마트폰에 찍어가 다니는 놈도 있다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들을 믿느냐? 그 업무에 종사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당연히. 김한정이 한번 보세요. 저 지역구 남양주에다가 국회의원 DJ 비서까지 하는 사람이 처음에 한 100여 평을 사가지고 이제서 고구마 심는다고 비료 갖다 놨다잖아요. 평당 100만 원짜리를.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예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그 국도를 이제 그 건설 감독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어디 공무원이십니까? 그 공무원을 하셨다가 국도 건설을. 그럼 국도관리청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감독관을 하셔갖고,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계신 현장을 따라서 돌아다닌 데가 뭐 평택, 안성. 이사를 많이 다니시네. 다니시네. 이제 아버지가 현장을 이제 바뀌시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3, 4년 단위로 바뀌셨는데, 이제 아버지 계시는데 이제 주말에 같이 놀러 가고 그러면은 80년대 초반에 다녔던 곳이 뭐 안성, 평택, 뭐 오산, 뭐 의정부 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뭐 그 당연히 도로가 놓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개발이 예정돼 있는 곳이고, 뭐 인근에 뭐 어떤 토지를 이제 매입하셨으면은 아마 제가 지금 뭐 소장님하고 방송하지 않고 어디 저희 한량으로 좀 재밌게 잘 지냈을 텐데. 저 임 회장님. 그런데 이제 뭐 아버님께서 뭐 물론 뭐 공직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도 뭐 그런 일에 하시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제가 기억할 때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실은 뭐 독재 정부니 권위 정부니 그래도 오히려 그런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매섭게 할 때는 매섭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아버지 동료들 중에 좀 몇 분은 뭐 이렇게 수갑도 차시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이 뭐 제도나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국가 권력 핵심부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일에 대한 자기가 인식을 가지고서 매섭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이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이게 몰수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몰수를 처벌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로 보게 되면 소급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제 법률신문에 그 서울중앙지검의 신도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몰수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 견해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몰수가 일종의 처벌인 건 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적용 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과연 이게 처벌로만 볼 수 있느냐, 관영의 범죄 수익만 환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 몰수를 집행하는가, 꼭 뭐 피고인이 유죄가 있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런 몰수형에 대해서 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면, 신 검사님의 말씀으로는 이것이 소급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소급적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 행정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제 그 해당자가 얻은 이익의 몇 배를 이제 환수하고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그런 성격의 것은 소급 적용이 이만큼이라도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뭐 국회가 괜하게 새삼스럽게 헌법 들먹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데에서 필요한 범위만큼의 입법을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고 명예적인 부분에 형을 좀 때린다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그렇습니다. 특기를 네. 한 사람은 옷을 벗기고 가능한 법률로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이름을 공개해서 그 자신들이 누리고자 했던 탐욕의 대가를 명예불명으로 그걸 좀 길이 좀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다면요,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뭔가 하면, 저도 이럴 거라고 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공직자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이 공직에 종사하는 업무 처리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네. 전부 이건이 생기거나 이 투기하거나 대부분 뇌물을 그런 받거나 거네. 하는 쪽에 일이 뭔가에만 신경을 쓰고 네. 월급은 용돈이다. 그래서 가끔씩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지방의 공무원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뭐 뻔한데 주사고 뭐 기껏 과장인데 사는 거를 보면 빚과 번쩍하게 지어짓고 펜션을 몇 개를 하고 그리고 뭐 땅이 살만해서 뭐 맨날 그냥 직장에서야 그냥 중간 정도 공무원인데 퇴근만 하면 거의 회장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봤어요. 그 저것들은 어떻게 해서 돈이 저렇게 있을까라는 부분에 제가 좀 항상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공무원으로 있으시다가 이제 좀 조기에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감리 일을 이제 하시면서 용인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용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그 중앙 사거요. 예.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을 뭐 몇십 년 했지만은 골프를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용인시청 8급 공무원이 전화 와서 뭐 감리 골프나 한번 치러 나가시자고 해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 8급 공무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시절에 저희가 특별 연수가 이제 기관 연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 경찰서에 제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이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이랬는데 거기 이제 그 경찰서 형사과장님이 참 경찰이 고생이 많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박봉해 뭐 이러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자녀가 따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둘 다 뭐 음악하고 미술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뭔 조화인가. 그래서 저는 제 친구 한 명이 강원도의 지방에 서장으로 몇 년 전에 갔어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 한번 들렀어. 그랬더만은 그때 이제 서장 이제 빵 하나 얻어가 사는데 네. 서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 펜션이 몇 개고 다 삐까 번쩍하더라고. 그 동네 사람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가? 우리 같은 경우 평생에 성실히 살아도 뭐 사는 공간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럴까? 돈 많은 집에 자식들이 다 공무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전국에 따지면 한번 봅시다. 시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각종 이런 LH 같은 공사나 개발공사, 뭐 도개발공사, 시개발공사, 뭐 유사기관, 그리고 이런 거 용역하는 놈들, 국회의원들, 전체 공무원들 이래 따지면 200만 명이 이런 일에 직간접으로 연루되거나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조사해서 정도가 낮은 놈은 버른 거 토해내고 용서를 해주고 하더라도 이 조사를 하고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신도시를 만들든 강남에 하든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전부 거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거품과 이 건축비에서의 거품 이 두 가지. 근데 거기에 수십 가지의 각종 비리가 붙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평당 몇 천만 원이 된다. 이게 어떻게 용납되느냐. 그래서 거품 빼고 평당 700만 원에 보고받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번에 다 드러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비싼 분양가가 유지돼야 꼭 돼야 되는지 그들 입장에서. 왜 700만 원이 절대 되면 안 되는지. 신도시를 만들어도 거기서 다 해먹어요. 차례차례로 몇 번 넘겨서 해먹기도 하고 그걸 다 감안하고 토지 보상해주고 그게 또 공사하면서 또 헤쳐먹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 헤쳐먹어. 떼지 다져놓고는 또 이제 땅을 불화할 때 또 건설회사들한테 헤쳐먹어요.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이 땅 불화 받는 것도 있거니. 그럼 이놈들이 이제 받아가지고는 우리는 또 어떻게 빼먹을까?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이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서포 15조에 다시 뭐 다 같이 나와 있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지금 뭐 LH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뭐 SH 뭐 KH 또 군에도 개발공사 다 있는 거기 뒤져보면은 거기도 LH 못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권한을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 이놈의 생선은 막 고양이들이 그냥 다 갖고 노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저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좀 뭐 그냥 단순히 나는 못 해먹었는데 저놈들은 해먹었네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정말
근본적인 체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계약하고 색출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저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LH 투기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부패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